안녕하십니까. 동의과학대 물리치료학과 김강훈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임상운동학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각각 개별 관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배울 관절은 임상에서 너무나 중요한 어깨 관절에 대해서 배우실 겁니다. 여러분들 임상에서 어깨 치료 많이 하고 계시죠? 어깨를 치료할 때 있어서 중요한 게 어깨의 기능, 구조 이런 것들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메카닉적으로 설명하는 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BPS 모델이 나오고 있지만 그 BPS 모델에서 B가 뭐죠? 생체 역학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BPS 모델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관절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그리고 근육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무엇보다 숙지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그래서 저랑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깨 복합체입니다. 어깨 복합체를 보시면 왜 숄더 컴플렉스라고 해놨을까요? 그냥 숄더라고 얘기를 해도 되지만 숄더 컴플렉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숄더는 관절이 하나가 아니라 이 말이죠. 여러 개 관절이 합쳐져서 숄더 컴플렉스를 이룹니다. 그만큼 숄더는 복잡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깨 복합체 개요를 보시면 어깨는 특이하게 운동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요구하는 구조입니다. 실제적으로 관절로 봤을 때는 운동성이 높고요. 안정성이 아주 낮은 관절이 숄더 조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전체 탈구의 대부분이 어깨에서 탈구가 일어납니다. 흔히 환자분들 탈구가 일어났다 이렇게 하면 어깨 쪽 탈구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뇌졸중 환자분이나 이런 분들도 어깨에 문제를 많이 가지죠. 불안정성이 야기됩니다. 그래서 어깨는 우리가 대표적인 볼앤 소켓 조인트죠. 볼앤 소켓 조인트지만 볼앤 실제적으로 봤을 때 글레노이드 포사가 거의 평평한 거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오목한 형태가 아니고요. 편편한 거에 가깝다. 한번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개의 관절이 있습니다. 4개의 관절이 있고요. 얘기를 할 때 숄더 조인트를 얘기할 때 4개의 관절이 있는데 진성관절이 있고요. 가성관절이 있죠. 진성관절 같은 경우에는 진짜 관절의 구조를 하고 있는 게 진성관절입니다. 가성관절은 관절의 구조를 하고 있지 않지만 실제적으로 관절의 역할을 한다고 해서 가성관절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ST 조인트가 있습니다. 5개의 주요 뼈로 구성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밑에 나오죠? 밑에 뼈가 나옵니다. 흉골, 그리고 쇄골, 스카풀라, 휴머러스, 립 이렇게 해서 총 5개 뼈로 구성되어 있고 관절은 4개의 관절로 구성되어 있다. 이거는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제 관절이 나옵니다. 관절은 SC 조인트, 복장, 빗장 관절이라고 얘기합니다. AC 조인트, 봉우리, 빗장 관절이라고 얘기합니다. AC 조인트는 여기 있고요. SC 조인트는 여기 있는 거죠. 그리고 ST 조인트, 스카플라랑 소라식이 연결된 조인트, 그래서 얘는 기능 관절이라고 합니다.
가선 관절의 얘기를 한다 이 말이죠. 가선 관절의 역할을 한다. 그리고 GH 조인트가 있는데 GH 조인트는 윤활 관절이고요. 윤활 관절 안에서도 볼 앤 소켓 조인트입니다. 볼 앤 소켓 조인트는 아시죠? 볼이 이렇게 둥근 형태가 있으며 오목한 형태 이렇게 맞물리는 게 볼 앤 소켓 조인트입니다. 앞에 관절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배우셨겠지만 볼 앤 소켓 조인트는 아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죠. 그래서 자유도가 3이고요. 세 면에서 움직임이 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면에서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는 볼 앤 소켓 조인트가 GH 관절입니다. 임상에서 중요한 관절을 살펴보면 SC 조인트, GH, ST 얘들이 중요하다 얘기를 합니다. AC는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이 조금 떨어지는 편이죠. 메인은 세 가지다. 그래서 우리가 움직임이 안 일어났을 때, 움직임이 저하될 때 한번 생각해야 되는 관절들이다. 근육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관절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배웠을 때 관절의 문제는 ARM 테스트 했을 때 뭔가 이상이 있어요? PRM 테스트 했을 때도 가동범위 제한이나 이상이 있어.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관절의 문제라고 여기고 치료하죠. 그럼 근육의 문제는요. ARM 테스트 했을 때 통증이나 디스펑션이 있습니다. 그런데 PRM 테스트 했을 때 디스펑션이 없는 경우가 근육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접근합니다. 그건 다 아실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 관절의 특징 및 움직임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SC 조인트, AC 조인트, ST 조인트, GH 되어 있습니다. 이 네 개를 일단 자유도, 하는 역할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C 조인트는 일단 보시면 자유도가 엘리베이션하고 디플레이션 하고요. 프로트랙션하고 리트랙션, 로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얘 관절의 구조는 어떤 관절의 형태를 취하고 있냐? 안장 관절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안장 관절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것은 자유도가 2도다. 자유도가 2다. 그래서 실제로 로테이션이 일어나지만 축을 기준으로 로테이션이 일어난다기보다 이 실제로 로테이션 움직임이 애매하기 때문에 엘리베이션, 디플레이션, 프로트랙션, 리트랙션 이 두 면에서 움직임이 일어난다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엘리베이션 할 때는요. 엘리베이션하고 디플레이션 할 때는 어떤 애들이 움직이냐? 볼록면이 움직입니다. 관절에서 볼록면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프로트랙션하고 리트랙션 할 때는 오목면이 움직입니다. 이걸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팔이 안 올라가요. 팔이 안 올라가는데 관절의 문제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SC 조인트에 대해서 치료할 거란 말이죠. SC 조인트에 조인트 모빌라이제이션 할 거예요. 파트를 클래비클 파트를 잡고요. 밑으로 이렇게 내려주는 게 낫겠죠. 왜? 에비덕션 할 때 우리가 롤링아웃 슬라이딩 방향이 반대로 일어납니다. 롤링아웃 슬라이딩 방향이 왜 반대로 일어나냐? 볼록면이 움직이기 때문에 롤링아웃 슬라이딩 방향이 반대로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절의 구조를 이해하고 알아야 되는 이유는 임상에서 얘를 써야 되기 때문입니다. 치료할 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럼 프로트랙션하고 리트랙션은 오목면이 움직입니다. 그러면 프로트랙션이나 리트랙션이 안 돼갖고 문제가 생긴다면 조인트 모빌라이제이션은 같은 방향, 롤링하고 같은 방향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을 보시면 엘리베이션 45도, 디플레이션 10도, 프로트랙션, 리트랙션 15에서 30도 정도 일으킬 수 있다. AC 조인트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도 어워드 로테이션하고 다운워드 로테이션, 인터널, 익스터널, 안테리어, 포스테리어 틸트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근데 얘는 평면 관절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평면 관절에서는 자유도란 얘기를 안 해요. 자유도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얘는 자유도가 뭐 있다 없다 논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T 조인트 움직임과 연결됩니다. 다음으로 ST 조인트입니다. ST 조인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T 조인트 한번 살펴보시면 ST 조인트는 엘리베이션하고 디플레이션 합니다. 프로트랙션하고 니트랙션 하고요. 어워드 로테이션, 다운워드 로테이션 합니다. ST 조인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깨, 가슴, 관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엘리베이션하고 디플레이션 합니다. 프로트랙션하고 니트랙션, 어워드 로테이션하고 다운워드 로테이션 합니다. ST 관절은 아주 좀 특징적인 기능 관절이죠. 기능 관절이고 가성 관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짜 관절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스카폴라의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관절이 ST 조인트다. 이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유추럴 자세를 알아야죠. ST 조인트 했을 때 스카폴라의 움직임하고 상관이 있다고 했으니 스카폴라 움직임을 아셔야 됩니다. 스카폴라 움직임 봤을 때 일단은 유추럴 포지션에서 5도에서 10도 어워드 로테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체 만약에 팔을 180도 든다면 스카폴라의 움직임이 60도 정도 일어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60도 정도 일어나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 GH에서는 익스터널 로테이션이 같이 일어납니다. 이게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어떤 걸 시사할 수 있냐? 우리가 필라테스나 이런 것들의 엑서사이즈를 하면 리폼을 사용해서 하거든요. 운동을 하는데 잡고 합니다. 잡고 해가지고 얘를 왔다 갔다 하는 동작이 있어요. 바를 잡고 할 수 있는 동작이 있는데 풋바를 잡고 플랭크 자세로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런 움직임을 할 때 90도 이상 넘어갈 때는 어깨가 아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익스터널 로테이션 포스를 더 주셔야 됩니다. 참고로 기억이 나서 얘기해 드렸고요. GH 조인트입니다. GH 조인트는 운동성이 가장 큽니다. 운동성이 가장 큰다. 또 보시면 휴머러스 헤드가 그레노이드 포사의 25에서 30%만 물려 있습니다. 이 말은 GH 조인트는 관절로 봤을 때 아주 구조적으로 불안정성이 높은 관절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불안정성이 높다는 거는 다른 말로 잘 움직이지만 안정성이 낮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정성을 잡아주는 역할을 어디서 하냐? 관절낭이나 근육에서 합니다. 근육에서 하는데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회전근개에서 그런 역할을 합니다. 회전근개에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안정성이 떨어진다면 얘 근육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말이죠. 자유도 같은 경우에는 3도입니다. 3도의 자유도를 가지고 있고요. 우리 다 나오는 거죠. 굽힘, 펴움, 벌림, 모음, 바깥 돌림, 안쪽 돌림 이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180도의 움직임을 가져간다 했을 때는 GH에서는 120도의 움직임이 일어나고요. ST에서는 60도의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GH가 30도 때는 휴머러스가 30도 움직일 때 동안은 스카폴라의 움직임은 없습니다. 그 이후부터 스카폴라랑 같이 움직임이 일어난다. 정리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깨 운동 역할을 보시면 휴머러스랑 스카폴라랑 2대1 비율로 움직임이 일어난다. 최초 30도까지는 GH 단독, 이후에는 2대1로 일어난다. 정리할 수 있고요. 어깨 근육의 역할이 있습니다. 엘리베이션 시키는 근육, 디프레션, 프로트랙션, 리트랙션 이런 움직임들이 여러 움직임이 일어나는데 이 움직임에 대해서는 하나하나씩 보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여기 수강하시는 분들은 근육의 기능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혼자서도 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빠르게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뭐 어버드 로테이션 이런 근육들을 한번 보시면 좋겠죠. 어퍼 트라페지우스, 세라투스 안테리어, 다운워드 로테이션은 네베이터, 롬보이드, 팩 마이너 이런 애들이 다운워드 로테이션을 시키는 근육들이다. 자, 임상적 고려상에 봤을 때 인피니먼트 신드롬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위쪽하고 공간이 감소되어 있다. 그래서 가시위근이 압박된다. 어깨 벌림 35도에서 70도에서 가장 취약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제는 인피니먼트 신드롬이야 얘기를 안 합니다. 안 하고 다른 표현을 쓰죠. 다른 표현을 써서 어깨 충돌 증후 말고 봉오리, 어깨 봉오리 및 증후군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바뀌었냐면 어깨 문제로 인해서 극상근이 문제가 일어나는 것보다는 다른 조직의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틀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프로지온 숄더 있고요. GH 인스타빌리티가 있습니다. 프로지온 숄더 같은 경우에는 GH 움직임 제한과 통증이 있을 수 있고요. 롤링하고 슬라이딩의 제한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체에서 롤링이 일어날 때 액세서리 무브먼트로 글라이딩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만약에 글라이딩이 안 일어난다면 우리가 벌림할 때 22도 정도 에비덕션 하면 얘가 부딪힙니다. 그 정도로 글라이딩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GH에서 움직임 떨어지고 글라이딩이 잘 안 된 게 유착성 관절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어깨 복합재, 관절의 자유도 움직임, 그리고 주요 근육의 역할, 임상적 고려사항 이것들 총 3가지 포커스를 맞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